도전지구 탐험대 선범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전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도전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의 오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오지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극복하고 돌아오신 두 분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기스칸의 후예를 찾아갔습니다.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골을 다녀온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 탤런트 유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만나는 분은요, 해발 2,800m 죽음의 산이라고 불리는 자바 섬에 있는 이젠 화산의 유황광산에서 유황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주인공인데요. 잘생긴 탤런트지요, 박철 씨입니다. 네, 아유,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전지구탐험대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짝입니다. 저의 파트너 박미선 씨입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세계 인류 현장에 도전해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나 극한 오지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오신 분들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분들께는요, 제가 이 월계관을 씌워드리고 작은 영웅의 칭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 지구 탐험대와 함께 진정한 세계인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인을 찾아 나서고자 마련된 도전지구탐험대. 자, 유퉁 씨, 예. 어유 그 모자가 아주 특이하네요. 예, 징기스칸이 쓰시는 그 모자입니다. 예, 뭐 네. 무슨 가죽이에요, 그게요? 영어로 폭스라고 야시털입니다. 여우털이요. 경상도에서는 야시라 합니다. 야시. 네. 예, 가뜩이나 야시털. 책이 크신 분이 네. 쓰시니까 진짜 기골이 장대하시네요. 그래요. 네. 몽골을 다녀오셨어요, 몽골. 예, 소원을 풀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소원을 푸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방송에서 몽골을 갔다 오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예. 그 정인이 바로 박미선 씨고. 예, 저예요. 저도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그렇게 그 몽골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몽고의 그 푸른 초원에서 네. 제가 말을 달리면은 예. 다시 사나이로 태어난다는 어떤 아. 그런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 몽골을 네. 그 초원을 달리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몽고 사람들이 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몽고 소개할 때 보면은 네. 똑같아요. 우리와 생긴 모습. 그렇죠. 네. 몽고에 가니까 손범수 씨도 있었고 네. 우리 박미선 씨도 있었고 이봉원 씨도 있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저나 이봉원 씨 있었다면 이해되지만 이렇게 저는- 눈이 둥그런 이런. 아이 그럼요. 예. 있어요? 아이 그럼. 굉장히 그 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군요. 그럼요. 예. 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 됩니까? 자, 그러면 유퉁 씨의 그 몽골 체험입니다. 예. 다 함께 가보시죠. 갑시다. 700년 전 이미 중국을 거쳐 지중해까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던 징기스칸의 고향 몽골. 의리의 사나이 탤런트 유퉁이 그곳에 몽골 반점의 뿌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없는 사막에서 정작 그를 반기는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과 굶주린 늑대들 뿐. 황량한 고비 사막을 헤맨 지 8시간 만에 간신히 초원에 도착했는데, 이대로 이 몽골인들은 만나도 못 보고 내일 돌아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야, 이 눈앞이 깜깜한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몽골 소년 바이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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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잴 것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설렁거서 몽고서 산 하나 둘 12개국을 넘어왔어요. 이 밥도 좀 밥 먹고 잠도 좀 자게 좀 해달라고.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넙죽 많은 걸로 넉살을 가져한 우리의 유통.
드디어 징기스칸의 후예들과 함께하는 몽골 체험이 시작된 것이다. 말이 밑에. 야, 완전히 용량 초과인데요. 분위기 좋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일단 어른들께 인사부터 하고 어, 솔롱고스 한국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반갑게 맞아주시는 뭉클의 아버지 최왕씨. 이 누군데? 징기스. 오, 징기스칸. 역시 예, 영웅은 징기스. 영웅을 알아본다더니 그가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다름 아닌 징기스칸. 우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추위를 녹이라는데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말저차? 아, 예, 예. 한 시간을 걸어가야 옆집이 나오는 사막에서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초원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정성껏 대접해 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넉넉한 인심이다. 네. 담배가 엄청나게 독해요. 독해요? 식을 배우면서 그다음에 이 몽고 반점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애기들 오면은 이 몽고 반점이 꼭 있습니다. 몽골 반점. 이런 걸 통한다고 하나? 몽골 반점 얘기가 나오자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예, 몽고 반점. 우와, 드디어 원조 몽골 반점 확인. 저 시커먼 게 몽골 때가 반점이 있다는 네. 것 하나만으로 유튜브 프로수로만 그날 밤 양아들이 되는 행운을 얻었다. 물이 귀한 몽골에서는 세수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우선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와락와락 양치를 한 다음 그 물로 다시 세수를 하는 것. 몽골에서는 몽골법을 따르라. 우리의 유통 물을 아낀다고 몽골식대로 고양이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넓어서 그런가? 실제 들어간 물은 우와, 무려 남들의 3배네 3배. 그러니 이 일도 곱절로 해야 한다. 그가 맡은 첫 번째 일은 말에게 꿀 먹이기.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들에게 말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물을 만들 얼음을 구해오는 것이다. 물이란 물은 다 얼어버려요. 네. 저 녹여서 먹는 크게 거예요? 만들어 그렇지. 이마라, 이거. 깨끗한가 봐요. 그게 아니라 요렇게 치면 쉽게 떨어진다나? 어디? 보기는 쉬운데? 이런 걸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하나 보다. 저 그래도 얼음 한다고 덩어리 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완전 무공의 덩어리 가지고. 네. 저게요. 그럼요. 기온이 몇 도쯤 됩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니 이게 웬 창피. 영하 아유, 25도에서 28도입니다. 아유, 넘어졌더니 오늘 일은 이만 봐주겠단다. 무슨 소리가 나 모르겠다. 구박을 많이 당하셨네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네. 미끄러워서. 그냥 이래 들고 가라고? 바이문클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려주는 대로 덥석 받아들기는 했지만 어쩐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천하의 유퉁이도 추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신세. 영하 28도입니다. 말은 주인만 탈 수 있다는 바이문클. 억울하지만 어딘 마땅히 하소연할 것도 없고 될 수 있나? 그냥 끌고 가자. 몽골인들은 말에서 태어나 말에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유목민들에게 말은 중요한 존재다. 진정한 몽골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생말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 말이 다리가 좀 짧죠? 그래서 유통 직접 야생말 길들이기에 나섰는데 한 번도 가두어 길러본 적이 없는 거친 야생마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일은 쉽지 않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들은 기마 민족의 후손답게 모두 거침없이 해낸다. 힘이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들이받아 봅니다. 참 봐보죠. 예. 어우, 어우, 그래서 저 말이 예. 이틀 후에 내진탕으로 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다가 결국 항복하고 마는 유통. 아니 사내 대장부가 저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냐? 어휴. 양아들에게 기다가 컸던 아버지도 단단히 화가 나셨다.
야, 저거 지. 망가고 도망가고 아, 어떻게 잡아요? 내가 또 쪼르서 그렇게 욕서 뭐 저거. 이래다 기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 재갈 물리기. 하지만 이미 야생마에게 혼쭐이 나고 넋마저 빠져버린 유통. 저 뒷발에 채이면 사망입니다. 네. 다리는 짧아도 차기는 잘 차나 봐요. 아무리 거친 야생마라도 자고로 곱비를 묶고 재갈을 물리고 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법. 제가 물리는 것 같지요. 예. 다른 사람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 아이가 지레 겁부터 나고. 그래서 결국 뒷전에 서 있다가 재갈을 물리고 난 후에야 슬쩍 앞으로 나서는 모양이라니. 웃지 마세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말타기에 도전. 이제 꿈을 이루시는군요. 달리고 예. 싶은. 한번 보이소. 예. 잘 무명시절 탑니다. 몽골의 초원을 달며 한을 풀어보고 싶었던 유통.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근데 저 바닥이 하지만 말을 타기는커녕 말 위에 앉지도 못하다니. 아 참. 그렇게 떨어지고 뒹구르기를 몇 수십 번. 한나절이 넘게 말과 씨름을 벌인 끝에 겨우 체면은 유. 박수 한번 주세요. 참. 말을 잘 타려면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한은 우리 한국말, 몽고말은 추추해야 갑니다. 추추. 예. 야. 죽이 살기로 얼르고 달랜 끝에 저 제법 무사의 뭔지- 모양새를 갖추는 유통. 카메라 받치 가시고 살살 달린 거예요. 이거.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양은 영양가 높은 음식이자 정다운 반려자이기도 하다. 유통 하루 종일 갈고 닦은 실력으로 몽골 양머리에 나섰다. 넣었어. 양머리는 대개 해뜰 무렵에 나가서 저녁이 돼야 돌아오게 되는데 어미를 기다리던 새끼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신기하게도 제 어미를 찾아간다. 뭔 줄 알아요? 몽고 빈대떡. 예. 몽골에서 연료로 쓰이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의 배설물이다. 벽에 붙여 잘 말려야 한다는데 한국말- 몽골까지 와가 겨우 내 소똥이나 주무르 진짜 나고 이거 붙이는 데까지는 간신히 참았지만 더 잘 붙이도록 손으로 두드리고 문지르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근데 소똥은 퍼석퍼석하고 말똥은 땡글땡글합니다. 두글두글. 저 손바닥. 물도 없는데. 가축에 젖을 짜는 일은 대개 여자들의 내가 몫이다.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한번 해볼게. 손 씻고 하는 겁니다. 네. 안 나오네요. 어머니에게 아양을 떨어보지만 도시 초원 놈에게는 어디 하나 나오자, 만만한 나온다, 일이 나온다, 없다. 저봐, 나온다, 하얗게. 예. 보이죠? 아직도 버젓이 늑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몽골에서 밤새워 양들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일.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 것까지는 예. 대견한데 예. 저기가 양울입니다. 네. 큰 소리는 아니야. 쳤지만 오, 어쩐지 심상찮은 늑대 울음소리. 저 소리 듣고 유통이 양을 지키는 건지 양이 유통을 지키는 건지 남자만 아니라면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야, 참. 꼬박 새셨어요. 꼬박. 예. 잠이 오겠습니까? 네. 이게 몽고 실험이구나. 아. 몽골의 생활 풍습 중에 우리의 꽃과 닮은 것이 많다. 부후라고 불리는 몽고의 씨름도 그 중에 하나다. 씨름은 활쏘기 말타기와 더불어 사나이 대장부의 용맹성을 상징하는 스포츠다. 대대로 씨름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영웅의 대접을 받는다. 그래 꼬망형 레슬링 같아요. 힘을 쓰는 일이라면야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던 유통.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씨름에 도전장을 냈다. 상대는 마을에서 최강의 장사 나르만다흐. 씨름이 큰 소리만 친다고 되나? 목소리는 컸지만 결과는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넉다운 이건 만만치 않은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그래 다시 덤비라. 장난이 아닙니다. 아, 허무하네요.
저 바닥이 얼어가지고 예. 이제는 이렇게 세워주는 여유까지? 좋다. 유통 씨, 타박상. 네. 아니 꼭 동생분 같이 생기셨네요. 아니 어느새 코피까지 났다란 말이가. 어머, 아, 코피까지. 이제 슬슬 오기가 발동한다. 상대도 만만치 않은 표정.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어. 세 번째 넘어졌어요. 살짝 자빠졌는데 네. 돌덩이에 받친 거하고 똑같아. 바닥에 설렁고수는 종이 호랑이 겁쟁이라고 흉보는 것도 같고 이번만큼은 기필코 이기고야 말겠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이, 안 넘어가대. 야. 상대도 제법 기운이 빠진 것 같고 그래 한번 밀어붙여보자. 안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아유, 힘드셨겠어요. 뭐, 보기도 힘들어 보여, 진짜. 이번에는 예. 유통의 끈질긴 뚝심과 의지에 몽골의 천하장사도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우리 민속 실험 선수들이 보면 이제 누구든 덤비라 하고 두 손을 번쩍 들어 날개짓하는 당당한 승리자 유통. 몽골의 사나이 나르만다 그리고 대한의 사나이 유통. 그들은 사나이 대 사나이로 국경을 넘어선 지난 우정을 네. 네. 일단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근데 예. 유통 씨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게 원하신 데를 다녀오셨는데 예. 같이 씨름하신 그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하고 같이 씨름을 하시는데 누가 몽골 장사고 누가 유통 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구분이 안 가요. 네. 이 몽고에는 사파가 아니고 예. 거래꼬망형의 레슬링이고 예. 그다음에 그 저분은 저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린 사람이고 나는 머슴으로 3일 동안 녹초가 된 상태고 예. 예. 그게 원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진짜로 마지막에는 해내셨어요. 그럼요, 해내셨다니. 해내셨는데 씨름판은 모래판인데 그래. 예. 어른 영어는 살면서. 얼음판이 아니고 쇠띠드라 카이기네. 영하 28도에 얼어가지고 어. 아우 추워라.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예. 그 몽고 말이에요. 그 솔롱고스 하면서 뭐 솔롱고스. 인사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를 영어로는 코리아라는 거랍니까? 네. 코리안. 이게 고려라는 뜻이고 네. 그런데 유일하게 몽고에서는 우리나라를 네. 솔롱고스라 그럽니다. 솔롱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무지개 나라라는 뜻입니다. 어머, 너무 우리가 지은 우리 이름이 아닌데도 네.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감히 몽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그래요. 싶습니다. 솔롱고스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은 아주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화려강산. 이것을 알았나. 알길래 무지개라고 또 이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몽고를 갔거든요. 네. 갔는데 서해안을 지나고 중국 대륙 고비 사막을 지나는데 보니까 허벌판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서 흙먼지 달리던 그 얘기가 예. 맞고 음.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 아니습니까? 기만민족이거든. 예. 말을 타고 꿈의 낙원을 찾아서 달려온 곳이 바로 한국이 아니냐. 저는 대충 그래 제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네. 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그 말이 조금 굉장히 쇼다리예요. 다리가 짧고 몸이 좀 이렇게 네, 그런데 몽고 말은 그러네요. 키가 낮잖아요. 네. 근데 그 낮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걸 못하시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예. 그 뭐 저 달리는 무사가 되고 싶다 그러시더니 그 잘 타지도 못하고 그러세요. 예, 본인은 네. 말을 타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잔등에 올라가 있긴 해. 예. 말이 평상시 40km를 태우다가 어. 느닷없이 말 주인도 아닌 고래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110km인데 옷까지 치면은 123km인데 아니 애기 없는 엄마가 느닷없이 애가 안 업히고 쇳덩어리가 업히면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헷갈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털고 허리를 털고 음.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말 많이 서. 아니 그래도 말이 참 성격이 좋은지 나중에 잘 태워서 잘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 네. 나라 말들은 참 속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태우고 그럼 다니시고. 예전에 뭐 승마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 잘 타시던데요. 부산에요. 네. 버스는 댕기고 택시 댕기고 하지만은 네. 말 댕기는 데 없습니다. 음. 서울에 말 댕깁니까? 요즘엔 못 보죠. 초보 운전 잘합니까?
못하죠. 근데 박미선 씨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저는 정말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막 새가 만발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웃어버리니까 예. 영하 28도입니다. 텔레비에 만약에 온도계가 있다면은 네. 내가 이렇게 열흘밖에 얘기 안 합니다. 뭐 다른 프로 보니까 전부 다 따뜻한 나라가가 수영복 입고 물놀이하고 오더만.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여기에 아니었어요. 가기 전에 예.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을 때에 네. 제가 있은 곳이 한국이 아니라는 거 소문 들었죠. 네. 오.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 더운 나라잖아요. 영상 29도에서 영하 25도로. 야. 도대체 몇 도 차입니까?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네. 냉장고로 돌려가지고 물건 50도 차이 나는데 끓여 보면 상해 봅니다. 살아온 것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세요. 예. 야 무슨 뭐 선거 유세하시는 것 같은데. 말 한번 지금 보니까. 잘못했다가 제가 예. 또 혼났어요. 그 집이 유통 씨 그 천막입니까? 독특해요. 겔입니다. 겔. 겔. 아 거기서 부르는 이름이 예. 발음 따라해서 겔. 겔. 그렇죠. 예. 네. 그 집의 그 구조를 좀 알고 싶어요. 이 몽고 분들 흰색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것은 천이 아니고 예. 가죽입니다. 요게요. 예. 무슨 가죽이에요? 옛날에는 호랑이 가죽. 아, 예, 요즘은 그 양가죽. 양가죽. 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예. 입구에 마주 보이는 곳에 아버지 자리가 있고 네. 요 자리가 징기스칸.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의 조상화가 벽화가 걸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쪽에 신당을 모셔놨습니다. 아. 신당을 그래서 이제 신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 자식들은 바닥에서 잡니다. 네. 부유한 집에서는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가 있고 중간에 이 난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온도의 상승 효과인 우리나라 그 벽난로 같이 예. 네. 따뜻하게 해주면서 예. 여기서 취사를 합니다. 취사. 아, 근데 그 예. 아버지를 아까 그 부르시는 게 뭐 아까 뭐 아버. 아버 아버. 아버. 예. 그 우리말과 상당히 흡사한 것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인도는 똑같이 인도고. 인두는 그냥 인두예요? 그럼요. 오. 그래서 엄마도 똑같이 엄마인 줄 알고 어머니요. 네. 그러니까 애처. 애처? 애처가 뭐 이런 거예요? 애처. 애처.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소모부 씨 예. 애처하고 비슷하지. 아이 예. 그렇죠. 그래, 뭐셔야. 애처. 실제랑은 네. 틀려요. 공처가. 애처. 예. 애처. 네. 그리고 돌하루방을 또 돌하루방이라고. 그대로. 예. 그 비슷한 상당히 말들이 꽤 똑같네요. 있네요. 그죠? 네. 장성이 있고 이랬는데 네. 하여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뭐 좀 어떤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전통적인 그런 걸 좀 들여다봤을 때 역시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센 편인가요? 아입디다. 아니에요? 몽고 남자들은 네. 이혼하면은 그냥 지 가방 챙기가 나가면 끝입니다. 아, 집에서 아 남자가 예. 나가야 돼요? 예, 남자 나가 보면 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키웁니다. 목의 사인가 봐요. 어머니가 3살 때부터 말 타는 법을 아들이든 딸이든 다 가르쳐 줍니다. 네.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아버지는 양을 몰고 나가가지고 예. 대초원에서 맑은 공기 마시다가 들어오면 밥상 다 차려져 있고. 그런데 그럼 아버지 권위 있는 하루에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먹어요. 밥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 한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을 주대요.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그럼 아침을 줘야지. 아니 그럼 진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셨어요? 예. 120kg가. 야, 그 정말 그리고 대단한 말 체험을 차라고 하시네, 진짜. 주는데 예. 우리나라의 오차 같은 네, 차에다가 네, 예. 말저차. 아니 차만 주지. 네. 물하고 차끼리 주는데 그 소금은 왜 넣노? 어. 거기다가 말 젖을 넣어가 섞어가 짬뽕으로 주는데 이거는 차가 아니고 곰탕이야. 그래도 곰탕이면 좀 든든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근데 어. 이분들은 예. 유목 생활을 하니까 예. 쌀이 없어요. 아. 쌀이 없어요. 그렇군요. 고기를 빵인데 네. 우리 밀가루 음식 먹으면 생먹 그런다 아닙니까? 저는 빵을 또 못 먹어요. 예. 그래 생각해 보이소. 저녁에 유일하게 양고기가 나오는데 쪼매 빼못 먹습니다. 쪼매 빼 못 먹어요, 진짜. 사실 유승 씨는 우리는 이제 그 삼시세끼 그래 세끼를 먹는 사람들이지만 예, 사실 한 틀리죠. 5끼 6끼 잡수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요. 5개 정말 드시다가 우리 한 높이 끼 사야 드시려 됩니다. 그러면 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씨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천하장사 거기서는 천하장사벌 드는 이겼죠, 분이라 그래요. 예. 이겨서 그 저 아버가 예, 아버가 잔치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예. 자,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가처르트 마을에 경사가 났다. 시드메이진 유통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저러다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강아지마저 걱정스러운 눈치네. 양이 날쌘 건지 유통이 둔한 건지 잡았다. 결국 제일 살찐 놈으로 한 마리 잡긴 잡았는데 일단 사람의 손에 잡힌 양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아유. 어머. 에휴, 몽골에서는 아주 독특한 비법으로 양을 잡는다. 겉으로 한 방울의 피도 보이지 않는데 어머머머. 어머머머. 그것은 가족들 앞에서도 절대 피를 보이지 말라는 징기스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터득한 노하우다. 미안하다. 아이고. 예. 미안하다.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 몽골의 가축들은 언제든지 주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준비를 해야 하는 신세. 다시 한번 돌려보이소. 저 고통스러운 표정 보이소. 뭔 입맛을 다셔. 진짜 피가. 양 한 마리를 잡고 나면 껍질은 옷과 신발로, 고기는 국과 갈비로, 서른. 그리고 내장과 피는 순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근데 머리는 안 먹습니다. 예. 소머리 곰탕, 양머리 곰탕 없어요. 몽골 특유의 양 요리는 소금 외에 아무런 양념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에 달군 주먹만한 돌을 함께 넣는데 그것은 양의 냄새를 없애기 위한 그들만의 지혜다. 그냥 푹 고아서 먹는 건가 봐요. 돌을. 어머. 몽골인들은 동물의 머리는 먹지 않는다. 에이. 어이, 참. 내보고 한국에 머리를 가져가라는데. 신성시 여기는 풍습 때문이다. 어머머머. 저게 뭐예요? 말머리요. 어머. 그래서 말머리 그들의 집 12개. 계의 어머. 뒤쪽에는 고기와 동물의 머리를 모으는 저장 창고가 따로 있다. 말머리 12개, 소머리 3개. 양을 한 마리 잡는 날이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요리가 진행된다.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어느덧 요리가 완성됐다. 군침을 흘리며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나선 봐봐요. 구침 무슨 자. 그러나 안 길 흘리셨어요. 안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신당이 마련돼 있어서 내를 음식에 이상하게 가장 맛있는 만드네. 부위는 조상에게 먼저 바치고 네. 다음은 씨족을 의미하는 화덕신에게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 맛을 보시고 난 후에야 식구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부장적인 우리의 풍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아양까지 떠는데 설마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아, 이거 아버님이 아버가 다 골고루 지금 나눠주는 거네. 아까 그 안 됐다는 표정은 전혀 안 보이죠? 저도 갔으면 저도가 있어요. 돌 있죠, 돌. 예. 저 돌을 가지고 또 손을 비벼요. 그럼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다. 고기를 그래요? 먹기 전에는 반드시 함께 넣고 끓였던 돌을 꺼내어 양손 바닥에 비비는데 이것도 식사 전에 신을 모시는 의식 중에 하나다. 그리고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저기. 아, 저 꼬마도 봐봐요, 꼬마. 내만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뜨겁는데? 몽골에서는 술을 마시기 전에 손가락을 술잔에 3번 담갔다가 튕기는데 처음 2번은 신과 조상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은 음반지에 술을 흘리며 독을 검사해 보기 위해서다. 예, 몽고의 영웅들이 예. 다 독살됐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60도짜리 징기스칸 뭐 버덕하라는 그겁니다. 오, 소주보다 똑똑하네. 아, 세상에. 하루 종일 굶었어요. 담아장 커요. 만도간 시위야로 이래 뜬뜬하랑 이 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그 아리랑 같이 전통 민요인 것 같아요. 민요요.
뭐 꼬마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알아요, 이 노래는. 한 민족을 이해하려면 우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진정한 문화를 가르치고 싶었다. 춤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들의 전통 무용은 하늘을 숭배하는 몽골인들의 원시 신앙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샤머니즘과 비슷하다.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악기 소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악기 대신 목소리를 변조해서 연주하는 허미는 몽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5가지 동물, 다시 말해서 말, 소, 양, 염소, 낙타를 상징하는 노래다. 아들에게 노래 한 곡 가르쳐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 흔쾌히 승낙은 받았는데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서지나 말걸 후회 막. 저 쳐다보시는 거. 아니, 농담이 연극하던 시절 창이라면 그래도 한 자락 뽑던 그였는데 아버지가 만족하셨어요. 예, 잘하시네요. 이게 소리예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죠. 예. 저 13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 여긴 잘하시네. 유통이 몽골에 들어간 지 꼭 6일째 되는 날 마을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열렸다. 올해로 10살이 되는 아이들이 말 경주를 통해 치게 되는 성인식. 40kg입니다. 그들 틈에 나이 40의 유통도 성인식에 참관하게 됐는데 40kg. 경주에서 40km를 완주해야만 그들은 푸른 반점의 영웅, 진정한 징기스칸의 후예가 되는 것이다. 네, 40km. 전속력으로 진출을 하네요. 한때는 전 세계를 뒤흔들던 대몽골 제국의 호령이 있었다. 가혹한 환경을 이겨낸 유목 생활이 몽골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징기스칸의 후예 같아요. 이야. 정말 멋지시네요. 징기스칸 주방장 같네. 저 넘어졌어. 지금 뭐가 네. 사고. 말에서 떨어진 고통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아이고. 없겠지만 소녀는 큰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는 몽골인이기 때문이다. 아유, 추위가 느껴집니다. 어머 왜 저러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1시간이나 늦게 간신히 도착한 유통. 그러나 영하 25도를 넘는 혹한을 뚫고 달린 끝에 결국 동상에 걸리고 말았다. 저런 손이 파래요. 근데 동상 걸린 눈으로. 손에 저 눈을 바르더라고. 그러니까 면도 칼로 막 째는 것 같아요. 이 예. 고통을 말로 못한다 카이마. 근데 일종의 민간 요법인가 봐요. 저렇게요. 예. 네. 아우 너무 순간은 아프실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아우 세상에. 아우 통아.
아이고 니 맘내 안다. 아이고 불상치. 너무 진짜로 아프셨나? 아 이게 동상 안 걸려 보시면. 그렇죠. 네. 근데 손은 괜찮은데 이제 볼때기가 싫어 보여. 얼굴이. 얼굴이 막 얼기 시작하는데 응. 어머. 손을 녹였으니까 따뜻하더라고. 계속 근데 옆에 계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후르트 초통입니다. 후트르 초통. 후트르 아 초통. 이름이요? 예, 저 동생 이름이 네. 후트르 초통. 예, 그러고 바이문크. 바이무크. 아까 얼음같이 깨달은 친구가 바이문크. 아 너무 추워 보이시네 진짜. 스라이, 선아, 니는 선이다, 선 태양. 응? 스라이. 저 말이 저에게 길들여져서 예. 몽고 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말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 거친 초원을 이겨내고 사는 강인한 그들. 그리고 사나이 유통에게서도 눈물이 나는 것은 아직 진실한 사랑을 나눌 따뜻한 가슴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면 그들은 또 다른 초원을 찾아 떠날 것이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기에 더욱 마음 아프다. 몽고 반점 있는 한국하고 몽고는 형제입니다, 형제. 꼭 올게요. 아버 울지 마세요. 참 그 저 마지막에 예. 아버지하고 양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시는데 저도 괜히 막 아, 가슴이 이게 찡하면서 찡하고요. 예, 정말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참 가슴으로만 울고 안 울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는데 저 촬영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예. 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영화 배우 출신의 우리 포로에 처음 그 일리안자를 다녀오신 우리 진유영 감독이 같이 갔었어요. 예, 네. 그랬을 때죠. 근데 네. 그 진유영 감독이 독종이라고 소문나 있는 분인데 이 눈물을 자기가 소리를 내면은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어머.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전부 다 울음 받아라. 네.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약속을 한 게 금년 7월 11일부터 예. 몽고의 그 몽고 최대 축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4일간 축제를 합니다. 나담 페스티벌이라고. 예. 명절인가요? 예, 그때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저의 전 가족들이 또 몽고를 예.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몽고에 대해서 더욱더 그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많이 갖고 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무엇보다 이번 예. 화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걸 노래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 허밍이요? 허밍. 허밍? 네. 예. 금방 따라 하시대요. 예전에 뭐 아니 좀 근데 그게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닌데 이것도 배워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니 한번 해보라고 지금 좀 아까 했던 손범수 씨 거요? 한번 해봐요. 청사. 아까 육중 씨도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락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벽계수야. 이게 나오시잖아요. 하시면서. 근데 그게 무슨 동물의 소리예요? 아까 뭐 양의 소리, 뭐의 예. 소리. 엄마. 오 이거 고양이 소리 해냈어요. 해요? 늑대. 네. 저는 몽골에 가야겠군요. 징기스칸 그 벽화라 그러나요? 그림을 모든 집이 다 걸어놓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국에 전국에. 전 국민들이 네. 징기스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몽골 사람들은요. 저희들은 뭐 세계를 제패했다니까 뭐 칼 잘 쓰고 총 잘 쏘는 예. 독재자의 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징기스칸이 지혜가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래요. 네. 그래서 징기스칸의 지혜, 네. 그다음에 이 양들이 우리들의 친구 양들이
네. 뜯어먹는 풀을 먹지 말아 해서 예. 야채를 잘 안 먹습니다. 몽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통 씨가 징기스칸의 어떤 후예로서 예. 그분들을 보시면서 또 지으신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그냥 제가 그 노래를 예. 직접 작곡을 하셨어요? 그냥 제가 뭐 작곡이라는 것보다는 네. 하나 만들어봤어요. 예. 그 징기스칸 그 푸른 초원, 네. 그다음에 그 촬영했던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몽고에서 이 글을 제가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예. 징기스칸 징기스칸 말 달리는 푸른 초원에 그곳 나요퉁이가 왔네. 양떼들이 논다 바이뭉크가 말을 탄다 우르트 저똥이 나를 부른다 얼음을 깨라 한다 소똥을 든다 나는 말 타고 간다. 나는 징기스칸의 후회 두둥두둥 징기스칸의 후회 유둥 두둥. 예, 고맙습니다. 아, 조만간에 네. 이 노래가 이제 가요 탑 10에 나오셔서.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예, 돌아오시면서 뭐 좀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아까 아니, 보니까 뭐 주고 오시기만 예, 한 것 뭐 같아요. 출연료 받으신 거를 네. 다 이제 자비를 터셔갖고 그때 예. 선물도 많이 주시고 또 청바지 이런 것도 많이 사 주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시기만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냥 가족으로 맺었기 때문에 예. 내가 자식에 대한 도리고 예. 또 우리보다는 화폐 가치가 또 낮기 때문에 네. 제가 사랑을 조금만 베풀어도 네. 거기에서는 크게 또 뭐가 되더라고요. 어. 예. 뭘 그래서 받아오셨어요? 저는 이 징기스칸의 모자. 그 모자, 아, 모자. 예, 요거는 액세서리가 되면서 길을 덮어줍니다. 그러네요. 하도 추운 날짜니까. 예. 그리고 여우털이고 예. 경상도는 야시털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씨름에서 아버지가 4번 지고 1번 이겼다고. 네. 그래도 1번 이겼다고 축제해 준 그 양, 예. 그 양의 가죽을 네. 저를 보고 주시더라고요. 아, 아까 그 껍데기 벗겼던? 바로 그 그렇지. 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양이에요. 전혀 오. 세탁을 안 한. 굉장히 예, 예. 그렇네요. 그겁니다. 예, 네. 요 안쪽이고. 예. 양피 가져오셨고. 예. 네. 또 모자. 모자. 요 그다음에 앞에는 그 탔던 말. 징기스칸의 예. 네. 그 후예들이 타는 말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져오신 또 이 세 가지 선물이 또 있는데 보물 창고에 저희가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웅이 되신 유통 씨 앞으로 나오시죠. 네, 유통 씨에게 월계관을 씌워드리고요. 우리가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작은 영웅의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그야말로 동상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몽골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정다운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 유통 씨에게 작은 영웅의 칭호를 드립니다. 네, 도전 지구 탐험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유통 씨에 이어서 네. 박철 씨. 네. 잘생긴 박철 씨. 잘생긴 박철 씨. 조금 얼굴이 좀 그을리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예, 네.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네. 뭐 태어나서 이렇게 높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초행길이었고 예. 산길 초행길. 아주 그 목숨을 건 체험이었다고 소문이 그래요. 자자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떤 모험을 하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예. 그 어디입니까? 정확히 가신 곳이? 예, 제가 그림을 준비한 네. 네네. 이렇게 보일런지 아까 제가 자바섬이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쪽입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마트라, 자바, 뭐 네. 이쪽에 이리안자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기분 좋게 발리로 도착을 했죠. 예. 네.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말로만 좋으셨겠어요. 듣던, 예. 네.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예. 이 발리 해협을 건너서 예. 이쪽 자바섬 동쪽 끝에 있는 머라비 산이라고 2,800m쯤 됩니다. 아, 머라비산. 예, 최근 15년 동안 그 화산 폭발이 한 2번 있었던 곳인데요. 예.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죠. 활화산이에요. 예, 화라산입니다. 아. 여기 그 화산 꼭대기 그 화산호에 예. 이젠 화산호라고 있는데 네. 네. 거기 이제 유황이 녹아내려서 예. 유황이 굳은 유황을 갖다 캐는 유황 광산에 제가 갔다 왔죠. 아, 유황광산. 유황이요? 예. 유황하면 왜 그 성냥 그 머리를 성냥개비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긴 계속 저기 성냥을 많이 쓰나 봐요. 아니 성냥에도 쓰지만요. 그 예. 유황이
그 저는 몰랐거든요. 예. 그 설탕을 정제하는데 네네. 유황이 쓰인답니다. 저희 백설탕 있죠. 아, 설탕이요? 예. 그것을 정제하는데 예. 쓰인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거기가요. 제가 듣기로는 유황은 일단 그 냄새가 고약해서 고약하죠, 숨쉬기도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 유황 그 연기 가스가 네. 상당히 독해서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네. 이제 이가 다 썩었습니다. 아. 머리털도 다 빠지고요. 예. 거기서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또 그 연기수에 그대로 있으면 사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곳을 다녀오셨는데 네. 일단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그래요. 네. 겉으로는 멀쩡하신데 혹시 속으로 어디 상해서 오지 않았나 궁금한데. 예. 자, 그러면 자바섬으로 출발합니다. 세계 최대의 유황 광산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머라비산. 이방인 학자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이곳 특유의 열대성 소나기 스콜이었다. 스콜은 정오를 기준으로 매일 쏟아진다는데 어째 시작부터가 썩 편치만은 않을 눈치고. 그림 좋네. 네. 너무 멋있네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 이젠. 자바섬 동쪽 머라비산에 있는 이젠 화산호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화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매캐한 유황 연기가 거칠 날이 없는 곳이라는데 폐부 깊숙이 찔러오는 유황 분진과 눈조차 뜰 수 없는 매운 연기. 질식당할 것 같은 기세에 박철은 겁이 더럭 나는 모양이고 이제야 그는 알았을 것이다. 왜 유황을 지옥에서 캐내는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하지만 부지런한 이곳 노동자들은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모여 앉았다. 지금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머라비산. 간이 램프 불빛 아래서 자바가 원산지라는 쓰디쓴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들. 뼈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한기엔 이길 장사가 없다는데 아마 반딧불이라도 쬐고 싶은 심정일걸.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숙소에서 3km쯤 올라오면 지나게 되는 광산 출입구. 이곳에서 사람들은 올라가는 시각이 적힌 출근표와 유황 채굴 허가증의 도장을 받게 된다. 3월 9일. 자, 출근표네, 출근표. 역시. Nice to meet you. Hey man. 멋쩍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는 포미. 아마도 낯선 외지인의 출연이 그저 반가운 모양이다. 오케이. 글쎄요,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제가 올라가서 입구에서 다시 또 3시간쯤 올라가야 유황 광산에 닿을 수 있다. 이젠 화산호의 높이는 해발 2,386m. 뭐 벌써 게다가 지치셨어요? 정상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야 하는 분화구이기 때문에 정작 사람이 올라가는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길다. 지금 산길로만 아침 17km 끼니조차 올라왔어요. 제대로 챙기지 네, 못하고 나선 3km. 산행길. 잠시 다리를 너무 쉬며 더워서. 피는 담배 맛이 이렇게 달 수가. 유황 광산에서 일한 지 10년째라는 광부. 그의 어깨에 있는 굳은 살이 광산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지난날을 짐작해준다. 갑시다. 굳은 살 박힌 광부의 어깨가 그의 등을 떠민 것일까? 이번에는 오히려 박철이 앞장서서 길을 재촉하는데 아이고 머리 아파.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수월치 않은 판에 짊어진 유황 바구니 때문에 무릎에서 힘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의 일이고 아휴 이걸 확 버려 말어 아휴. 솔퍼. 유황을 솔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입을 모아 흥얼거리게 된 노랫가라.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조차 없지만 그래도 피곤한 사람들의 마음에 조그만 위로가 되나 보다. 스마. 마카시. 나디.
나디. 새벽부터의 강행군으로 짜증이 날 만도 할 쯤 드디어 유황 광산이 숨어있는 이재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반갑다 이재나. 어디 숨었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거냐? 우리의 백두산 천지를 꼭 닮은 이재노. 이 아름다운 모습 어디에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천지의 한 3배 유황 정도. 용암을 숨기고 있다는 것인지. 설마 해가며 정상까지 오긴 왔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고 보니 슬금슬금 어깨가 처지고 그래도 대한의 사나이답게 마지막까지 호기를 부려보는 박철. 저게 그 유황 연기인가 봐요. 예, 지금 그렇죠. 나오는, 계속 예. 1년 내내 1년 내내. 예. 상당히 독한 가스입니다. 유황, 유통. 지난 이름이 비슷하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두 차례나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활화산 이젠.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300~4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의존해 살고 있다. 화산호 이젠은 그들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계의 바탕이 돼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유황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지옥의 문턱을 넘나든다. 저게 접니다. 이제노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대부분이 머라비산 부근에 산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과 달라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산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황금색 유황에선 끊임없이 매운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그 오리무중의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삽과 쇠막대기가 유황과 부딪히는 소리만이 계곡을 울린다. 박철의 유황과의 한판 승부. 그 첫 파트너는 그리 굴지 않은 쇠막대기. 일단 무거운 병이나 대삽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칫솔로 코끼리 등 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막대기로 일하라니. 아무리 초벌하지만 성이 차나 어디. 지금 군대 저게 시절 상당히 화생방 뜨겁습니다. 훈련도 이렇게 네. 지독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잔꾀 부리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둘 걸. 뭐니 해도 이 일하는 데는 속전속결이 최고. 주어진 작업량을 빨리 마칠 생각으로 잔뜩 힘을 줘봤는데 대체 유황이 뭐길래 나에게 이다지도 큰 아픔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너 쇠막대기와는 결별을 선언. 원래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하는 법이라니까. 일하는 게 너무 원시적이네. 네, 상당히 그렇죠. 원시적이고 마스크도 없고. 네. 파내도 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기만 하는 유황. 어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니? 나도 반하면 무섭다. 화산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유황 가스의 온도는 무려 300도. 이 가스가 냉각되면 젓갈색의 유황액이 되고 그것이 응고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설탕 정제에 이용되는 유황이다. 저 뜨거운 게 바로 손에 닿으면 손이 타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장갑도 안 끼고 해요. 다음으로 박철이 도전한 작업은 삽으로 가스 구멍 막기. 쇠막대기로 잘게 부셔놓은 유황 덩어리를 퍼다가 가스가 나오는 구멍을 막는 일이다. 더 많은 유황을 채굴하기 위한 이를테면 하나의 전처전이라고나 할까. 아무리 일도 좋고 도전도 좋지만 이게 웬 일생에 다시 없을 고생이란 말인가. 요란한 기침에 눈앞이 노래지고 연신 신물을 뱉어내면서 굳게 결심한 것은 한 가지. 내 다시는 성냥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뽀얗게 뒤집어선 유황 먼지를 털어낼 겸 한숨 돌리러 내려간 호숫가. 헌데 선명한 호수 빛깔이 지독한 고생으로 잠시 잊고 있던 서울 생각을 되살려낸 모양이다. 물 색깔이
녹색이네. 물 색깔이 옥색이네요. 네. 옥색입니다. 네, 옥색. 저울이 염산물인데 그것도 모르고 세수를 했네요. 어머. 제가. 아이고, 그거 어땠어요? 그저 눈썹도 몇 개 빠지고 뭐 어머. 그랬죠. 머리털도 빠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 점심 도시락 먹는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요. 저 대나무 잎사귀입니다. 예. 네. 아니 바나나 잎사귀지 바나나. 바나나? 네, 바나나. 밥에 그냥 생선인 것 같아요. 밥이 불면 날라댕겨요. 어. 너무 가늘어서. 그다음에 꽁치. 네. 고운 밥통 대신 나뭇잎 밥그릇, 김치 대신 묘한 냄새 풍기는 생선 젓갈이지만 그래도 어떤 아니 사실 저렇게 시장의 최고의 먹는데 좀 반찬인데. 이렇게 째려 보시더라고. 뺏어 먹을. 네. 저 뺏어 먹는데. 쉴 만큼 쉬었겠다. 먹을 것도 찾아 먹었겠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다시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는 일뿐. 작은 덩어리는 더 큰 유황을 만드는 데 쓰고 이제는 산 밑으로 가져갈 큰 덩어리들을 모아야 할 차례. 보기에는 그저 별 힘 안 들이고 가뿐하게 들 수 있을 것 같더니만 어찌 이리도 안팡지게 속이 찼는지. 저게 돌이나 매한가지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건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게. 아. 늘 어깨에 대나무 바구니를 쥐고 다녀야 하는 광산 노동자들. 그들이 한 번에 저 나르는 유황의 무게는 보통 7, 80kg. 야.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깨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아마도 생활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얻은 상흔인 모양이다. 제가 운동할 때는 80kg를 드는데 네. 저건 못 들겠어요. 저건 다르죠. 들고 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품지도 캐낸 않고. 유황을 산 아래 있는 채집장까지 운반하는 것도 큰일. 한쪽 어깨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바구니를 들어야 오래 지탱할 수 있다는데. 어설픈 포부로 시도는 해보지만 그렇지. 이게 어디 한두 번 봤다고 쉽게 될 일이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이들 나름의 노하우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또 낮에는 네. 스콜이라고.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실은 것 같지는 않은데도 무거우셨나 봐요. 그 어깨를 짓누르는 그 예. 아픔 때문에 광산에서 캐낸 유황 덩어리를 중량 측정소까지 옮기는 것도 역시 광산 사람들의 몫이다. 광산에서부터 중량 측정소가 있는 미신까지는 50리길. 그만 튀겨 어디 갔어요? 보통 두세 차례나 그 길을 왕복한다는데. 오다가 떨어지고 쌀한가마를 쥐고 깨지고 마라톤 코스를 2번 완주하는 것 이상인 셈이다. 네. 남들 드는 만큼 들지도 못하면서 쉬기는 제일 많이 쉬는 박철. 중노동 하러 갔다 왔네요. 예. 예, 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한국의 청춘 스타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귀찮은 혹신세가 됐는지 원. 화상을 조심하라. 유황광산 안전수칙제 1호다. 주의하지 않고 잘못 디뎠다가 발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는 사고가 왕왕 있다는데. 밑창 두둑한 가죽 장화에 덧신을 신어도 불안한 판에. 아니 이건 또 웬 슬리퍼에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맨발로까지? 그게 더 안전하답니다. 저 사람. 맨발이요? 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텨온 까닭에 이제는 오히려 신발 신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진 것일까? 그리고 발이 상당히 넓어요. 오리발처럼요. 예. 하도 아니, 퍼져갖고 뜨거운데 괜찮은가 봐요. 맨발인데. 두꺼운가 보죠, 발바닥이? 살이 굉장히 많이 굳은 붙어 살이 있어요. 배겨서. 예. 실례되는 얘기로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너무 강골이고 예. 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예. 글쎄 안 떨어졌네요. 자신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유황 바구니를 쥐고 산을 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걸음걸이에 특이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땅이 꺼질세라 사뿐사뿐 조심스레 발을 떼는 새색시 걸음부터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걷는 오리걸음, 또 명상 잠기듯 기이한 동작으로 팔을 휘저으며 걷는 걸음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유황 바구니의 무게를 잇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아닐까. 어머나. 내려가는 길이 더 어려운 건 언제나 마찬가지. 다리가 풀려서 자꾸만 휘청거리고 어깨에 맨 유황 바구니는 누가 올라타기라도 한 것 마냥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하는데 드디어 목표 지점 도달. 이제 남은 건 지고온 유황의 무게를 다하는 일. 힘들게 지고는 내려왔지만 과연 저울의 눈금이 박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인가. 85. 제 몸무게가 85. 네. 얼마냐고. 나 무지하게 많이 들고 왔는데. 몇 킬로요? 몸무게를 묻는 표정이 왠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달랑 20kg이란다. 85kg 몸무게에 20kg이 대체 뭡니까? 박찬을 더욱 기죽게 만든 것은 글쎄 몸무게 겨우 53kg 나가는 사람이 유황은 71kg이나 들고 왔다는데 이 무슨 망신살이 뻗친 일인가 말이다. 53kg가 72kg죠? 등뼈가 다 휘었어요. 예, 저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이들이 받은 돈은 하루에 고작해 5천 원 안팎. 하지만 얼굴은 세상 어느 갑부가 부럽지 않다는 표정이다. 해발 2,800m의 지옥에서 캐낸 황금 유황. 광산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뿌리가 되는 것이다.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 한 번, 악수 한 번에 쌓인 피로를 싹 씻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 복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여유를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황광산 사람들. 이번 도전으로 박철이 배운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네, 네. 잘 봤습니다. 잘 예. 봤습니다. 박철 씨의 그 유황광산 체험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상적인 게 저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그 참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네. 꾸려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저희 나라랑 좀 틀린 거는요. 예. 저렇게 치열하지만 네. 그래도 작은 거에 크게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고 네. 그 일 자체를 너무너무 제가 봐도 힘든데 예. 즐기세요. 예. 노래도 해가면서 예.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농한기에 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농사일도 하시다가 아, 농사도 지으시면서 예. 이제 유황도 캐시고. 그렇죠. 유황이 상당히 독하거든요. 예. 지금 가지고 나오신 예. 거죠? 여기 지금 앞에 노란 게 요게 네. 유황 예, 덩어리. 이게 유황. 예. 근데 이제 이런 분진이 예, 예. 이 기관지에 쌓여서 기관지염이나 뭐 음. 폐암 뭐 음. 이런 거에 많이 걸리시고 이게 진짜 무거운지. 예, 진짜 무겁습니다. 오. 무거워요? 한번 들어. 저요? 요만큼 크기로는 상당히 무거운 거. 굉장히 그냥 진짜 돌 덩어리네요. 네. 근데 예. 이게 약간 만지면 좀 부스러지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불을 붙이면 이게 탑니다. 아, 유독 그게요? 연기를 내면서. 라이트 한번 줘보세요. 그렇겠죠. 예. 저는 라이터 아직 없어요. 그렇군요. 네. 태워보지 뭐. 이제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태우는. 예. 근데 보통 그 한 스튜디오가 사람이 또, 예. 한 80kg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한 두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지고 뭐 다시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겠지. 예, 아니 아니 한 명이지. 만약에 아니, 80kg를 예. 그냥 역기로 해서 든다면 들겠는데요. 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대나무가 네. 이게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예. 그래서 80kg를 해갖고 매면은 어깨를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그렇죠. 굳은 살이 다 예. 배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네. 살을 그분들 얘기로는 네. 그 농한기대 내려가시면 칼로 네. 딱 찍어서 도려내신답니다. 굳은 살을요. 네. 사람의 이 어깨에 예. 굳어 있는 살을 칼로 도려낸다. 예, 그래도
그만큼 다 살이죠. 어. 그리고 네. 뭐 아픈 사람도 많은데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건 무슨 지옥에서 일하는 사람 예. 같기도 하고 또 철아 예. 욕봤다 악수. 정말 애쓰셨어요. 두 분이 전혀 다른 체험이죠. 이분 저 유투 씨는 너무나 추웠고 예. 거기 좀 더웠죠? 예 상당히 더웠습니다. 네. 예. 네. 아까 그 돈을 그 비가 많이 와서 비닐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참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저희가 참 적은 돈을 벌면서 저렇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예. 그런 저는 그 교훈을 얻었어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는 키로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키로당 40원씩이고요. 키로당 40원. 40원. 이제 어. 자기가 드는 것만큼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보통 60kg 든다고 치고 7,200원 정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요? 아까 그 호수, 네. 옥빛 호수, 옥색. 옥색. 호수. 거기서 누구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근데 우리가 저 같으면은 가서 네. 야 녹색이다 그랬을 텐데 근데 하고 많은 색깔 중에 옥색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생각이 제일 나시던가요? 예, 저기 옥소리 씨가 참 보고 싶었습니다. 참 진실한 모습이 예. 예. 참 아름다워요. 참 솔직한 예. 분이세요. 좋아요. 예. 예. 같이 간 그 인부가 네. 이 온천이냐 스프링이냐 이렇게 온천이래 몸에 좋대요. 네. 굿 헬스래요. 그래서 먹지만 말고 씻어도 된대요. 원래 그 유황 온천을 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예. 야, 나는 우리는 이제 이 문명의 차이인데 예. 그 아파치 헬기 하나 빵 포크레인하고 떼어가지고 네. 골치 아프게 할 것이 그냥 봐가지고 예. 그냥 싣고 빵 내려 보면은 헬리콥터 정거장은 H자 하나만 파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공사비도 많이 안 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신종 사업이나 철학 같이 갈래? 근데 사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유황을 이걸 들고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요. 네. 이게 이제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 광물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는 예. 그걸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반출되는 것을. 예. 예. 그래서 올 때 우리 이제 같이 가신 스태프분들하고 네. 예. 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유황 네. 갖고 오시는 예, 것 때문에 비행기도 여러 번 못 탈 예. 뻔했고 걸리니까요. 자, 우리가 주위에서는 쉽게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물건 또 유황을 직접 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역시 작은 영웅이 돼서 돌아오신 박철 씨에게 우리가 월계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자, 월계관을 쓰시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해발 2,800m의 화산인데요. 아직도 용암이 끓고 있고 빈진과 돌가스가 숨통을 맞는 유황광산에서 유황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영웅의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계에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에서부터 도전은 시작되는 것이겠죠. 자, 이 세상은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지구 탐험대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